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지, 이건 뭐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흔히 크립토 시장에는 4년 주기가 있다고 하죠. 자, 이게 이렇게 생성되는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이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에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 가을 아주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떨어지는 겨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게 조금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계속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지금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봄에 약간 초입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면 이제 과거에 두 번, 세 번의 사례를 보면 이제 늦 겨울, 그러니까 봄 초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고요. 자, 늦 가을, 이제 초 겨울. 이게 이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작년 겨울이죠. 그러니까 올해 뭐 1월 달, 작년 12월 달 사는 게 제일 좋았고, 이제 파는 거는 뭐 21년 지금 11월 달, 그 전으로 가면 17년 12월 달. 이럴 때 파는 게 좀 지나놓고 보니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에이다라고 하는 특정 알트코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비트코인 반감기가 20년 5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뭐 금리를 올리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서 바로 펌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지금 1년이 지났더니 한번 솟구쳤죠. 그 다음에 1년 한 3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또 탑을 찍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다였고요. 비트코인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 20년도 5월 달에 반감기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더블 탑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1년 후에 정확히 탑을 찍고요. 두 번째 탑은 1년 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21년 11월 달, 그때 또 한번 찍습니다. 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좀 비슷한 어떤 그 패턴이 나오는 것 같고요. 20년 5월 반감기에서 1년이 지나거나 혹은 뭐 1년 반이 이렇게 지나면, 자, 비트코인은 한 7배 정도, 이더리움은 무려 20배가 올랐고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다는 무려 100배가 올랐습니다. 다음 반감기 때 또 이제 내년 뭐 4월 달로 지금 예상을 하잖아요. 또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면 최고가를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정, 뭐 이게 이제 맞다면, 이건 뭐 맞다는 건데 뭐 보장은 없죠. 이게 만약 맞다면 내년 4월부터 내년 10월, 11월 정도가 잠정 매도 시점이 되는데요. 상황을 한번 가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현재 기준은 뭐 4월 13일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크립토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4년이 정확하게 4년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게 3년 몇 개월이고요. 어쩔 때는 지금 4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특별히 이번의 하락장은 가장 역대급으로 길었던 하락장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립토가 예전만 해도 사실 뭐 개인 투자자만 뭐 이 시장에 있었는데 뭐 20년, 21년 이후로 거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코인을 투자하는 뭐 예전에는 개인 위주였는데요. 지금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인을 산 기관이 주식도 사고요, 채권도 사고요, 부동산도 사고 금도 투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이 떨어지면 코인 가격도 영향을 받기 쉽겠다. 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생긴 거죠. 근데 또 뭐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연관성은 사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뭐 기술주다, 뭐 이제 S&P 500가 이렇게 떨어지면 코인도 뭐 그냥 굳건히 버틸 수 있을까? 이전보다 뭐 17년 전보다는 좀 그래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사, 뭐 1987년 뭐 블랙 먼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하루에
하루 낙폭으로는 미국의 주식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0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데, 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나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가까이는 20년도 3월 달, 이때 투자를 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 공포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때 비트코인이 뭐 하루에 거의 50%가 떨어졌거든요. 자, 코로나 이런 뭐 이전처럼 뭐 최악의 공포가 또다시 한번 엄습을 한다면 자, 코인들이 이런 거시 경제, 뭐 최근엔 전쟁까지 납니다. 또 미국 정부는 뭐 셧다운 한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최근에 근데 오른 것은 이게 뭐 기술주와의 연관성도 아니고요. 뭐 어떤 거시 지표도 아니고요. 그냥 순전히 이제 코인 뉴스죠. 특별히 이제 그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더라. 이 뉴스로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코인의 뭐 일종의 악재죠. 뉴욕 수사 당국에서 제민이라고 하는 거래소와 DCG 그룹,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 굉장히 크고 오래된 그 크립토 이제 회사잖아요. 자, 여기를 지금 사기 혐의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대형 투자자들이요. 자, 이런 어떤 뭐 리플 소송도 있고 지금 소송이 뭐 거래소들도 지금 다 엮여 있고 소송이 여전히 있고 이런 이 얘기는 규제 명확성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자, 대형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판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악재도 존재한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요, 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사실 90% 이상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혹시 거절을 한다면 그 명분이 뭐가 있을까? 혹시 이제 그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 그 ETF 신청사들이 비트코인 너 보관 어디다 할래? 코인베이스요라고 적어냈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가 아시다시피 SEC와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혹시 이걸로 좀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그리고 뭐 테라루나 FTX 사태, DCG 그룹, 리플 뭐 이런 소송들 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크립토가 뭐 악당들의 소굴이다. 이런 말을 또 우리 SEC의 게리 겐슬러 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죠. 현물 ETF 승인. 그리고요,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미 정부 셧다운, 우리가 또 잊고 있었는데, 이거 11월 17일자로 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셧다운이 되면요, 아마도 연내 ETF, 비트코인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참 이 투자가 쉽지가 않죠. 게리 겐슬러의 그리고 임기가요, 생각보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례가 대통령이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 자기 사람을 이렇게 정부 요직에 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년 11월 달입니다. 이게 좀 아직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았죠. 지금 모두가 ETF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대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거절한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로비를 많이 하는 그 월가 금융기관들이 이 거절하라고 SEC에게 시킬 수 있죠. 뭐 모종의, 뭐 게리 겐슬러 모종의 계약을 실제로 예전에 맺었습니다. CFTC에 재직하던 시절 골드만삭스에서 연금도 주고요. 뭐 돈도 주고요. 뭐 이직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 아니야?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결과는 모르지만 자, 블랙락의 ETF 신청서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준비금 이 내용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수정본에. 근데 비트코인을 살려면요. 헐값에 사야 되지 않을까요? 블랙락이 비싸게 사서 그걸 판매를 할까? 저는 그것도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었죠. 그 이더리움 선물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별게 없었죠. 그리고 뭐 테라루나 FTX, 리플, 그레이스케일, 뭐 월가의 어떤 그 계속된 그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부터 블랙락 거짓말 했었잖아요. 중국은 금지를 시키고 뭐 우리나라는 뭐 박상기에나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요 사실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비트코인 ETF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뭐 이번 주제는 알트코인 언제 살까였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요. 그 대장주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먼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아까 그 반감기가 뭐 4월 13일, 뭐 내년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블랙록 ETF의 승인 기한은 1월 중순, 이게 내년입니다. 아니면 3월 중순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내년 4월 전에 ETF가 승인되는 거 아니냐라는 근거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지금 데드라인과 반감기를 드는데요. 이걸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부터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비트코인만 다 ETF다. 비트코인 반감기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공황이 온다, 경기 침체 온다 해서 떨어지면, 자, 일부 알트코인은 지금보다 50% 이상 하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알트는 사실 바닥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시간이 몇 개월 가면서 비트코인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뭐 이제 뭐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수익을 취하고 시장을 떠날까요? 뭐 과거의 사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뭐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뭐 아발란체다, 알트코인 투자에 쏟아붓기 시작했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또 이제 반감기 이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크립토 가격 한 최고점에 또 도달하지 않을까.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 최적의 알트코인 매수 시점은 자,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언제 사는 게 좋겠다? 경기 침체가 뭐 오는지, 미 주식이 뭐 채권이 폭락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제가 뭐 예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온다면 그때 사자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큰 뭐 주식이 폭락을 하건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지건 뭐 쓰나미가 일본에서 오건 그때 내년 반감기 전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건 뭐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점유율이 뭐 지금 이제 컵앤 패턴, 뭐 핸들입니까? 컵앤 핸들 패턴을 하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현재는 54% 부근까지 왔는데 이게 한 뭐 60%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을 보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을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겠죠. 자, 이더리움을 보는 이유는 자, 알트코인의 대장주지 않습니까? 이더가 잘해줘야 다른 알트도 이제 같이 올라타서 오르는데 지금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격이요. 지금 이러다가 이 지지선을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높아 보입니다. 이건 뭐냐면 뭐 가격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 이제 최소한 단기적으로는요. 자, 지금 뭐 벤자민 코엔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도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추가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 그 머지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그 채굴에서 POS 지분 전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아주 큰 업그레이드 기대가 컸었죠. 근데 이거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더리움뿐 아니라 알트코인의 전반에 좀 약세가 예상되지 않냐. 근데 이제 알트코인이요. 원화 가격으로 치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최소한 반감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내년에 이제 비트코인 ETF 또 비트코인 반감기 시간이 지나면 자, 그 다음에 주목받을 코인. 자, 저는 뭐 이더리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인베스코다 그레이스케일이다 큰 회사 중에요. 현물 ETF 이더리움 신청사 지금 현재 버전으로 한 5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인베스코의 그 ETF 최종 그 심사 그 마감일이요. 내년 뭐 7월 초인가요? 뭐 하여튼 내년 중반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먼저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도 자, 내년 언제쯤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고 또 이제 한번 펌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목받을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 여름이죠. 이때
전 세계 디파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해서요. 이게 단기, 뭐 한 달, 두 달 만에 유니스왑, 뭐 컴파운드, 아베, 와이파이, 뭐 이런 코인들이 정말 뭐 한 달 만에 뭐 몇 배, 그리고 심지어 수십 배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 디파이 열풍이요. 이제 그 불이 이쪽으로 옮겨 붙었죠. 뭐 NFT다, 메타버스다, 뭐 플랫폼 코인들에 옮겨 붙었고요. 21년 이제 뭐 비트뿐만 아니라 뭐 알트코인 폭등장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어떤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니치라고 하는 그 좀 좁은 어떤 섹터에서 뭔가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한번 25년으로 가면서 포모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 섹터가 이제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뭐 NFT일 수도 있고 뭐 레이어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이런 패턴이 한번 또 한 번 내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월가의 금융기관이다, 뭐 대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에서 채택을 받는 알트코인들. 뭐 얼마 전에 뭐 비자 카드가 솔라나를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년, 내후년 얼마든지 큰 펌핑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건 뭐 제 개인 의견이고요. 뭐 그렇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더리움이다, 솔라나다, 뭐 알고랜드다, 혹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다. 자, 이런 친구들이 좀 대기업들이나 어떤 뭐 정부나 어떤 은행들에 의해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요. 이게 이제 화폐잖아요. 화폐는 어디에 이제 레일을 깔고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망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망으로 채택이 될 코인들이 뭐 이미 지금 사실 채택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나 스텔라도 고유의 망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코인들이 조금 내년이나 내후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조언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죠. 이제 근래로 21년도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거 그 회사의 명을 아예 바꿔버렸죠. 이게 뭐 사실 상당히 큰 전 그때 당시는 충격이었는데 뭐 지금 뭐 메타버스 뭐 죽쓰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가 이제 21년 거의 뭐 11월이었잖아요. 메타버스 NFT 코인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다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뭐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뭐 플로우 할 것 없이 하늘로 훨훨 날았었죠. 뭐 근래 예를 들어볼까요? 23년도 이게 지금 2월 기사인데요. AI 열풍이 있었죠. AI에 뭐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코인이 하루에 그냥 20%가 폭등합니다. 자, 이런 게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섹터가 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요. 다음 상승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뭐 과거의 뭐 가격대로 미래 가격을 뭐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요 내용은요,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